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11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수아입니다. 제이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14네요, 이제. 114가 됐네요. 114 뭐였더라? 114. 전화번호 물어보는 거. 114 맞나? 맞는데 114는 전화번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114가 우리 시대의 챗GPT였죠. 그러니까 그러게. 거의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114였어요. 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그게 어떻게 있었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뭐 시덥잖은 것도 물어보면 대답해 줬었어요. 맞아. 진짜 그 시대의 챗GPT였죠. 근데 원래는 전화번호 물어보는 거죠? 아마도 그럴걸요. 어디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디 경찰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경찰서 전화번호 112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뭐 어디에 뭐 무슨 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알려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맞을 거예요 아마. 뭐 어느 지역에 뭐 짜장면집 전화번호 이러면 맞아. 몇 개 알려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야, 근데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요? 인터넷도 없는데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겠죠? 신기했던 옛날. 그러게 오히려 그게 신기하다. 아니 이제 그쵸?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다 그냥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그때는 어떻게든 사람이 해결을 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하다. 아마 지금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 대답해주지 않을까요? 그러게. 인터넷이? 그러게.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좋은 이제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고객센터랑 매일매일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네. 제가 주고받고 있는 이메일의 내용은 뭐 잘 돼가고 있냐 라고 네. 제가 따지면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이 오다가 어젠가 그저껜가 이메일이 왔어요. 네. 우리가 본 결과 너의 문제는 이 FAQ를 확인하면 돼. 이러고 FAQ 링크를 그냥 띡 주고 자,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이 케이스 클로즈 할게 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네.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FAQ에 뭐 제대로 된 정보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맞아. 그 FAQ 열심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계정이 없어졌다고 저런 이 정도 상황밖에 없어.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도 없어.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충격이었달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정중하게 이메일을 보내다가 그 이메일에 대한 답장으로는 욕설을 섞어서 보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답이 올지 또 기다려 봅시다. 그 답은 똑같은 복부 답이 왔어요. 그럼 다시 조사해 볼게. 이제 다시 더 조사해 볼게. 이거 답이 왔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점점 덜 정중하게 보내고 있지. 이젠 욕은 안 하고 지난번처럼 FAQ 링크만 보내주면 진짜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그 인스타그램 계정은 아직 열심히 찾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지사항이 있다면 유튜브로 계속 알릴 예정이니 꼭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지막스가 좀 위기예요. 왜 또? 구독자가 안 늘어. 맞아. 지금 지막스 시작하고 최초로 6월 달에 순 구독자가 마이너스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못해도 몇 명은 늘었는데 처음으로 애플 팟캐스트 구독자가 마이너스야. 물론 팟빵이나 뭐 딴 건 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애플에서는 빠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빠지는 속도가 평소보다 빠르진 않아요. 원래 구독자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통계를 보면은 매달 뭐 10명씩인가 이렇게 줄어요. 그냥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건데 이번엔 구독자가 안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헐. 그래서 좀 요즘 살짝 지막스가 주춤한데 이게 지막스가 언제부터 주춤한 줄 알아요? 언제요? 제가 저번에 댓글 이제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그때부터야? 그날을 기점으로 뭔가 잘 안 돼. 목소리가 진짜 헛소리 한다 싶었어. 여러분 김칫국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하니까 괘씸하다 하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랬나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좀 더 앞으로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유퀴즈도 못 나갔는데 내가 유퀴즈 하면 또 할 말이 있지. 유퀴즈. 저 유퀴즈 나갈 뻔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 그러니까 여기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유키즈에서 일반인 자기님을 출연하실 분을 찾는다는 공지사항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청 기간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낮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봤을 때 신청 기한이 지난 다음이었고, 그리고 물론 신청을 해서 만약에 뽑혔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 가서 촬영해야 되는 그 일정이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맞으니까 불가능했던 거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 유키즈에서 유키즈에 출연하고 싶은 분 셀프 추천을 받습니다라는 공지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호의 기회인데 놓쳐버렸어. 뭐 어차피 뭐 한국은 못 갔겠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주 안타깝게 되었죠. 네, 유키즈에 출연할 뻔했는데 실패하고 말았고요. 예, 예,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첫 번째 사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여자친구가 남사친에게 장난을 치는 게 도를 넘었고 이제 와서 이 장난들이 사실은 플러팅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맞았겠네요. 라는 제목의 사연이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이 좀 길어요. 왜 제 말에는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자, 저는 24살 남자이고 2년째 사귀고 있는 제 동갑 여자친구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동갑의 남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데클란인데 이름이 특이해요. 이름이 데클란이야. 제가 데클란을 따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자친구의 우정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자친구가 저에게 데클란이 자기에게 장난 전화를 걸었는데 잭 니콜슨 성대모사 음성 사운드보드로 전화를 걸어서 장난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년 전 사연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운드보드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AI 보이스 같은 것 같아. 네네. 목소리 변환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나 보죠. 그래서 여자친구는 자기도 복수를 하고 싶어 했고 며칠 뒤 우리가 데클란 집에 놀러 갔을 때 여자친구가 데클란 집 유선 전화를 이용해서 분당 요금이 나오는 전화 섹스라인에 전화를 걸고 성인용 전화 콜 서비스인 거 없죠. 네.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데클란에게 $200가 넘는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그러자 데클란도 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둘 다 그냥 장난기 많은 친구처럼 보여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데클란은 여자친구가 주최한 파티에 놀러와서 머리가 잘린 인형을 여자친구의 옷장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는 더 심한 장난을 치고 싶어 했습니다. 데클란이 광대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속이 빈 대형 종이 마시의 광대 인형을 직접 만들어 그 안에 밤새 숨어 있다가 데클란이 그 인형을 발견하는 순간 인형 안에서 튀어나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의 룸메이트가 몰래 집에 들여보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지나치다고 여자친구를 말렸지만 여자친구는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데클란이 광대 인형에서 튀어나온 여자친구를 보고는 반사적으로 주먹을 날렸고 그 결과 여자친구는 코가 부러져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아직 코에 부목을 대고 있긴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제 괜찮습니다. 여자친구는 장난을 계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단호하게 말려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여자친구가 실제로 다치고 있는 상황이며 장난이 목적이 아니라 데클란과 계속 얽히고 싶어서 이런 구실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세 줄 요약. 여자친구가 남사친과 장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감정적인 바람으로 이어지는 신호인지 고민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복사님이 절절절절 저네요. 지금 목이 메어가지고. 그렇군요. 여러분 혹시 오래 말할 일이 있다면 탄산음료는 드시지 마시죠. 목이 되게 메네. 여기까지 듣고 든 생각은? 여자친구가 남사친을 좋아하네요, 좀.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데클란은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걸까? 그거는 약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호감의 사이즈는 여자애가 더 크네요. 어떻게 그 호감의 사이즈를 어떻게 판단하죠? 이 광대 인형을 그치. 해가지고 집안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겠다 하는 거에서. 그치. 언제 올 줄 알고 그걸 기다려. 그러게. 네. 데클란이 친 장난에 비하면 이건 정성의 정도가 엄청나게 크네. 그쵸. 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부러졌는데도 뭔가를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죠. 자, 제가 업데이트를 읽어볼게요. 네. 여자친구에게 데클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장난이 위험해지고 있고 그녀가 알고 지낸 지 겨우 5개월밖에 안 된 남자와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데클란을 오빠 또는 베프라고 부르지만 만난 지 고작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녀가 더 읽을 것도 없겠는데 거의? 저는 그녀가 저의 이런 말에 성숙하게 반응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거의 이런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클란한테 장난치는 거야. 적어도 데클란은 유머 감각이라도 있잖아.
당신이 그렇게 꽉 막히지 않았으면 굳이 데클란이랑 놀 이유도 없지. 결국 그녀가 데클란과 어울리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충분하지 않은 내가 부족해서. 결국 우리는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거대한 고릴라 탈을 쓴 남자가 집 안으로 들이닥쳐서 우리 가구에 들이받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들이받느니 험핑. 그 강아지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험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는 바로 데클란이구나 싶어가지고 이미 분노한 상태였던 터라 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스크를 벗었고 그 사람은 데클란이 아닌 데클란의 룸메이트인 체드였습니다. 알고 보니 데클란이 체드에게 $100를 주고 고릴라 탈을 쓰고 우리를 놀래키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화살표가 하나 나오네. 어디? 이 체드가 여자친구를 좋아하네요. 맞아, 읽어볼게요. 네. 체드가 우리 가구에 들이받는 동안 험핑을 하는 동안 네. 데클란은 그 뒤를 따라 몰래 들어와 우리 침실로 들어가서 매트리스 커버 아래에 햄을 숨겼습니다. 햄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에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고 이제 장난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데클란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오히려 그 장난이 진짜로 웃기다면서 저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체드와 데클란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참고로 체드는 아직 코피를 쏟고 있었고 고릴라 탈을 쓴 채였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녀에게 연락이 없었지만 인스타그램에 베이글 사진을 올린 것을 보니 깨어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 어디서 잤는지도 모르고 데클란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여전히 모릅니다. 화가 너무 나서 헤어지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그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또 요약이 또 웃겨가지고 요약은 또 다 번역했어. 네. 여자친구의 짜증나는 남사친이 우리에게 멍청한 장난을 쳤고 저는 웃기지 않다고 하자 여자친구는 저에게 화를 내며 그들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이님이 추측을 하셨으니까 제가 바로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네. 네. 지난 글을 올린 바로 그날 밤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댓글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한 거였죠. 네네. 데클란과의 관계는 이미 감정적인 외도 아니면 신체적인 외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당연히 그녀는 화를 냈고 제가 자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하고 통제하려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남자친구들이 다 감정적으로 학대했다고 하면서 저도 똑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뭐 그저 웃기죠. 여자친구는 제 집에 같이 살다시피 하고 있긴 했지만 임대계약서에 이름도 없었으며 그냥 점점 자주 자고 가더니 어느 순간 열쇠까지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녀가 원래 살던 룸메이트의 집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데클란과 체드의 집으로 들어갈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데클란 집으로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밤 저는 진정하려 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했지만 헤어지는 결정은 확신이 있었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그냥 또 유치한 장난이겠거니 하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부재중 전화가 6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전화가 누구로부터 걸려왔는지 모릅니다. 전 여친 아니면 데클란 둘 중 한 명이겠거니 하고 있죠. 네. 아침이 되자 데클란에게 문자가 한 통이 왔고 여자친구의 짐을 가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데클란과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데클란을 최대한 예의 있게 대하려고 했고 솔직히 빨리 짐을 다 치우고 싶었기 때문에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끝맺음을 짓는 것도 필요했기에 데클란에게 그가 우리가 헤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그 둘이 사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클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신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대화를 끝내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며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데클란은 점점 불안해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하라고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우리 이별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데클란이 아니라 체드였다는 것입니다. See? 체드는 너무 소심해서 여자친구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었고 데클란에게 대신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데클란은 여자 사람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경계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장난을 많이 쳐서 자신과의 관계가 로맨틱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장난으로 생긴 금전적인 피해도 체드가 전부 갚아줬고 여자친구가 코를 다쳤을 때 병원비도 체드가 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데클란에게 그거 참 멍청한 계획이네. 내 여자친구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당신 집에 들어갔는데
그럼 셋 다 망한 셈이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테클라는 정말 충격받은 듯했고 여자친구가 자신을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치 살인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어떻게 굴었다는 걸까? Acting like he murdered someone 하는 게 뭐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나 보죠. 손을 덜덜 떨면서. 네. 이제 제 전 여자친구는 자기가 좋아하지만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 자기를 좋아하지만 너무 병신이라서 고백도 못한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이서 잘들 지내길 바랍니다. 예. 세 줄 요약.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녀는 데클란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데클란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고 그녀를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은 데클란의 룸메이트 체드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나중에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연락해올 것 같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연이 끝이 납니다. 뭐 그 이후에 업데이트는 없었나 봐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는 없었나 봐요. 근데 난 제이님이 좀 감탄했다. 어떻게 그 한 장면을 보고 바로 추론할 수가 있었지? 아유, 너무 쉽죠? 그렇게 추론하신 이유가 뭐였죠? 체드가 여자친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지? 어디였지? 두 번째 사연 어디냐? 중간쯤. 그렇지. 아까 맨 처음에 여자친구가 이 데클란을 좋아하네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유죠. 내가 남의 집에 뭔가 장난을 치려고 변장을 하든 뭔가를 해서 들어간다? 그런 수고를 한다? 아무리 100불 수고비를 받는다고 해도 아니 100불은 말도 안 돼. 그리고 봤잖아요 이미. 그 여자친구가 얻어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걸 봤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총을 맞아도 이상하지. 미국이라면 진짜 그렇네. 총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면 코뼈 부러지는 정도는 각오를 한 거야 자기가. 그러게.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여기는 그렇지. 남을 위해 장난을 대신 쳐주는 거잖아. 이런 수고를 들여서 한다고? 100불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지간히 가난한 게 아니면은 고릴라 탈구해야 돼. 그거 입고 그 집에 가야 돼. 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액팅을 해야 돼. 그걸 100불에 한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치. 정상적인 친구라면은 병신이냐? 이렇게 하고 말지. 내가 그걸 왜 하냐. 그치. 둘이 이상한 짓 하고 있네. 하고 말아야지. 전 처음에 이 여자친구가 데클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장난치는 거를 체드가 문을 열어주고 도와줬다는 거부터 약간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좀 쎄하다고 생각했어요. 뭐지? 약간 이건 뭐지? 이렇게 그냥 그때까지는 잠깐 진짜 이건 뭐지? 그래서 저는 약간 체드가 서드휠로 도와주나? 원래는 그런 느낌이었죠.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어쨌든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체드가 들어와서 장난을 친다고 하길래 체드는 여자애를 좋아하는구나 바로 생각했죠. 감탄했습니까? 전 깜짝 놀랐어. 어떻게 바로 이렇게 캐치를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복사님 읽을 때 제가 이제 얘 체드가 얘를 좋아하네 딱 했을 때 복사님 표정이 진짜 막 완전 막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너무 감탄과 그 충격과 약간 좀 과장하면 막 경외심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아니 이렇게 인간관계 인사이트가 훌륭한 사람이었나? 감탄했어요 진짜. 당연하죠. 제가 인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네. 제니킴의 전공은 심리학이다. 하지만 심리학을 전공한다고 연애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연애 잘해서 저랑 결혼했잖아요. 그 약간 운이 좋았죠. 원샷 원킬로. 저랑 결혼한 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것 봐요.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튼 근데 그냥 너무 오비어스했어요. 이 글은. 저는 처음에 사연 읽을 때 막 장난치는 거 보고 옛날에 우리 왜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뭐 자기 여사친한테 빨간색 브라 사줘가지고 막 그 사연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잖아요. 네네. 그 사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연은 뭐 친구 그룹이 되게 오래된 그룹이었잖아. 네네. 여자가 결국 여왕벌 짓을 하고 있는 거긴 했지만 어쨌든 그 그룹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룹이고 네. 그 여자친구는 굴러 들어온 돌이어서 약간 외부인 취급받고 네.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사연 읽다가 5개월밖에 안 됐다길래 5개월 안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까지 친밀해지면 되는 그 성적인 에너지가 없을 수가 없다. 상대를 이성으로 보는 다 큰 성인이. 그리고 이제 그때 사연도 그렇고 이 장난의 수위를 보면 일종의 부등호가 좀 매겨지죠. 그렇죠. 둘이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훨씬 더 강하죠. 장난의 수위가. 그쵸. 그때 사연에서는 남자애가
더 수위가 강한 장난을 쳤잖아요. 여자애는 딱히 그때는 그 여자가 친 장난들은 그렇게 막 심한 장난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 바디로션, 바디 샤워인가? 뭐 그 안에다가 뭐 이상한 걸 넣어놨다 그랬나? 그런 거 있었고. 근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잭 니콜슨 성대모사 사운드보드로 전화 걸어서 장난쳤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보이스 필터 씌워가지고 장난 전화 한번 한 거고. 그쵸. 근데 아마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걸 것 같아요. 샤이닝? 그런 장난 전하면은 그런 그렇겠다. 공포 영화처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확 수위를 높여서 $200가 넘게 돈이 드는 성인 전화 사이트에 성인 전화를 걸어놓고 장난을 쳤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뭔가의 리액션이 있기를 기대하는 수준의 장난인 거지. 그렇지. 더 깊은 장난을, 더 센 장난을 나한테 치거나,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자기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깊게 계획을 안 했더라도 그냥 상대의 강한 반응을 보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약간 그냥 아무데나 아무 콜센터나 전화해서 $200가 나오게 한 게 아니라 꼭 그런 성인 전화 서비스를 한 것도 그런 미묘한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난을 굳이 골라서 한 것도 그렇고 방에 숨어 있는 것도 솔직히 훨씬 더 뭔가 내밀하잖아. 그런 거를 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전 좀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감탄스럽네요. 어떻게 딱 체드 이름이 나오자마자 체드가 얘를 좋아하네라고 바로 이렇게 짝대기를 딱 그을 수가 있는지 진짜 깜짝 놀랐다. 되게 뿌듯하네요. 뭔가 내가 한 건 했다. 이런저기 지막스 사연 하다 몇 번 있었는데 그쵸? 제가 그 사연 그냥 복사님이 읽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 이런 거 아니야? 했는데 복사님이 막 놀라면서 사연 읽고 왔어? 맞아.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빤하죠. 저는 남자랑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런 친구는 될 수 없다고 봐요. 이런 정도의 막 친밀하고 내밀한 장난을 막 계속 치는 친구가 남사친 여사친이 된다? 나는 그건 좀 있을 수 없다고 봐.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일단 성인이 됐는데 이런 수준의 장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남사친이고 여사친이고 나는 친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서로 친구라는 미명하에 눈 감아 줄 수 있는 건 애정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냥 내가 사람 대 사람 친구로서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24살이면. 그럼 데클라는 여자친구에게 진짜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전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지. 아주 없었던 건 아니겠지. 아니면 그냥 체드를 위해서 참아줬던가 그런 건 아닐까? 그런 건 아닐라나? 근데 저는 이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데클란이 몰랐다는 거를 믿을 수 없어요. 그것도 그래.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예상하지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 체드가 그랬잖아요. 얘는 여자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그런 어울리는 거에 어렵지 않아가지고 데클란한테 막 부탁을 했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 데클란이 진짜 막 그런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 가지고 데클란 주변에 있는 여사친들도 다 데클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다 데클란을 짝사랑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데클란은 이제 많은 여자들과 요 정도의 텐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막 썸보다도 더 낮은 단계의 그런 텐션을 유지해서 이 정도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되게 연애 전문가 같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게 왜 이렇게 잘 알지? 연애도 못 해봤는데 별로 억울하군. 그런 타입이었어요? 본인 연애는 못하면서 주변 상담 다 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좋아했던 사람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이님이? 아닌가? 이거 약간 진짜 추억 보정된 건가? 내가 가슴 시린 짝사랑 이미 다 잊어버린 건가요? 아니 그런 것 같네.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넘어가죠.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막 이래. 이 셋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쓴이 말대로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러고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 올 것 같은데? 모르죠. 그래도 자존심이 좀 있는 여자이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데클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엄청난 외모나 그런 매력의 소유자일 것 같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특히 남자친구가 있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없어, 나 싱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면은 그냥 뭐랄까 그냥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이란 말 너무 많이 하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대놓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바람을 핀 것도 사실 아니잖아 이것도. 네. 근데 그럼 이 정도는 해도 돼, 이 정도는 해도 돼 하면서 막 한 건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끌려 들어갈 정도면 데클란이 진짜 막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짜 누가 봐도 진짜 막 연예인급이야. 개쩔어. 그러면 체드가 데클란한테 부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럼 누가 봐도 이 여자가 데클란한테 빠질 게 뻔한데 그렇네. 왜 부탁을 하겠어요? 그렇네. 그냥 정말 그러니까 체드 입장에서는 그거야. 내가 얘랑 좀 이제 상스럽게 말해서 왁구는 비슷해. 근데 얘가 여건 비슷해. 근데 그냥 다만 내가 나 스스로를 체드는 이런 거야. 내가 소심해가지고 좀 이니시에이트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알고 보면 진짜 진국인 놈이야. 생긴 것도 얘랑 삐까쳐. 알고 봐서 진국 아닌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진국 아닌 사람 없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얘가 물꼬만 살짝 터주면 얘가 그걸 좀 야부리를 잘 터니까 얘가 물꼬만 잘 터주면 내가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데클란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체드가 스스로가 데클란과 내가 급이 같다고 생각했으면 객관적인 지표는 데클란이 체드보다 훨씬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데클란이 체드보다? 왜냐면 당연하죠. 왜냐면 남자들은 다 거울을 보고 지가 조금 더 잘생겨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체드가 봤을 때 나랑 데클란이랑 급이 같지라고 생각했으면은 객관적인 지표는 체드가 훨씬 못났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만 얘기한 것처럼 데클란이 막 전설의 미모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왜 막 남자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10점 만점에 10점인 여자보다 네. 10점 만점에 8.7점인 여자가 남자가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거든요. 아, 네네. 왜냐면 뭔지 알아요? 네. 왜냐면 10점 만점에 10점에 다가가기 어려우니까 네네. 오히려 그래서 막 흔히 인터넷에 회자되는 얘기 중에 네. 진짜 10점 만점에 10점인 여자는 이상한 남자랑 사귀더라. 맞아요. 접근하는 남자가 없으니까 맞아. 그 와중에 용기 내서 접근은 이제 용기 있는 자가 민민을 쟁취하는 거야. 맞아. 근데 한 7점, 8점의 여자들은 보면은 주변에 남자가 많다. 맞아. 그런 느낌이었을까 데클란도?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진짜 최악이네요. 그 비유, 모든 그 얘기가, 그 모든 멘트가. 그렇긴 한데. 10점 만점에 7점, 8점이라니.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별로긴 한데. 네, 개념적으로 그렇다.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네. 데클란도 그렇게 연예인급은 아니지만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이지 않았을까. 그랬을까요? 약간 요거 좀 애매한데. 약간 애매한데. 이럴 수 있어.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체드랑 데클란이 재밌네. 체드랑 데클란이 진짜로 외모는 그러니까 얼굴의 못생김의 정도라고 칩시다. 얼굴의 못생김의 정도가 비슷해. 근데 체드는 진짜 그냥 막 찐따같이 하고 다녀. 막 옷도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워 입고 막 체크무늬 막 대충 입고. 막 체크무늬 잘 입으면 얼마나 이쁜데. 어제 막 추리 입고 다니고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다니고 막 이래. 근데 데클란은 좀 일종의 이제 약간 그루밍족이야.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지만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고 옷도 깔끔하게 잘 좀 센스 있게 입고 뭐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언변도 유려해. 그래서 여자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잘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자체가 외모가 차이 나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이제 생긴 것만으로는 다르다 이 말이지. 이목구비만으로는. 네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얼굴이 차은우야. 원빈이야 막. 그치. 그러면은 진짜 그냥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빛이 나잖아요. 그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천상계 레벨이면 말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가능성이 있네. 근데 진짜로 제 친구들 주변에 뭐 그냥 친구 뭐 혹은 동기들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여자애들끼리 소위 평가를 했을 때 외모 탑 진짜 얼굴 너무 예쁜 애들 잘 연애가 안 됐어요.
그게 진짜 늘 이상했어요. 근데 그게 대체로 이유가 비슷했던 게 대시하는 남자가 의외로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길거리 가다가 헌팅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진짜 그냥 번호 따이는 거. 번호 물어보는 걸 진짜 저는 제 친구가 진짜 저랑 그냥 스타벅스에 앉아있는데 제 친구한테 와가지고 저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그런데 저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결혼했어요.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사람 있어요. 나는 싱글이었거든 그때. 그래서 여기도 사람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손을 막 이렇게 내 쪽으로 내면의 아우성. 근데 그리고 그냥 그런 얘기들 이제 뭐 너무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인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아니야. 뭐 빈도는 모르겠다. 적어도 근데 내 친구들은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고 보통 그냥 진짜 자만추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소개팅이나 미팅이나 이런 걸 해서 사람을 만나지. 그쵸? 진짜 길거리에서 뭐 번호 이렇게 줘가지고 만난 경우는 제 주변엔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헌팅을 어떻게 하룻밤 해봤다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그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조금이라도 아는 사이이려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는 사이가 되면 너무 예쁜 애들한테는 감히 내가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그 남자애들이.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도 제일 예쁜 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우리 과에 있는 모두가 고백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모두가 좋아했어? 거의 모두가 좋아했어요. 한 번쯤은 걔 안 좋아하는 애 없었을까? 왜냐면은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완전히 새로운 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그쵸, 만나는데 진짜 눈에 띄게 돋보이게 예쁜 애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를 들어 막 그냥 막 술 마시면서 막 야, 너 과에 마음에 드는 첫인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친구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한테 고백했던 친구가 한 명을 아는데 사귀었어? 안 사귀었죠. 안 사귀었는데 고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대단해가지고 막 그것도 소문이 막 났어요. 제가 쟤한테 고백했대. 제가?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 대단히 용감한 건데 쟁취하진 못했지만 용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대단히 용감했는데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또 약간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애들도 참 좀 못됐기도 하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기도 한데 괜히 그렇게 애들 동기들 사이에서 그 누가 누구한테 고백했다더라라는 게 소문이 난 이유가 그 남학생이 외모적으로만 따졌을 때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는 표현도 좀 그렇다. 근데 그냥 키도 되게 작고 소위 인기가 많을 외모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용감하게 대시 해가지고 그랬다. 그분은 그러면 뭐 그때는 실패했지만 롱텀으로 봐서는 아주 아리따운 분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지만 뭐 연락이 아예 뭐 그런 용기 진짜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얘기했지만 그 친구도 진국이야. 사람은 그러니까 내면은 다 진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지금은 훌륭한 여성분과 잘 살고 있겠죠? 그러겠죠. 혼자서도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꼭 결혼해야만 잘 사는 건 아니니까. 여하간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는 솔로도 네. 현숙이라는 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들이 다 첫인상으로 그분을 골랐거든요. 네. 근데 정작 접근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인터뷰에서 계속 현숙님도 마음에 있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네네. 접근을 안 해. 좀 신기했어 보면서. 참 근데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솔로는 그걸 하라고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판 깔아줘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심지어 남이 깔아주는 게 아니라 그 판에 내가 자원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너무 안타깝죠. 그건 그래. 그거 하러 내가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 촌장이라는 사람이랑 인터뷰도 하고 전국에 얼굴 팔려가면서 얼굴 팔려가면서 하는 건데 아유 안타까워. 자,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보다 연애 전문가 있으면 나와보세요. 농담입니다. 다음 사연은 엄청 짧아요.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일하다가 이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읽으면은 이제 제이님이 쓰니 여친 부분 읽어주세요. 네. 쓰니 왜 무슨 일이야?
너무 정신없어.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나한테 찝적대는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남자가 나한테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내가 어쩌고저쩌고 고맙다 그랬더니 폰을 주면서 인스타그램 있냐고 물어봤고 내가 인스타는 있는데 남자친구도 있다고 했더니 그냥 인스타그램인데 뭔 상관이냐고 하는 거야. 당황해서 인스타그램을 알려줬어. 진짜 미안해. 손님들한테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나서 이 쓴이가 이 문자를 아까 아침에 받았는데 네. 아직까지 답장을 못 하고 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실망스러워서 여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실망을 해서 네네. 그래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요. 사연의 끝이야. 나는 밑에 댓글이라고 돼 있는 게 우리 댓글이 아니라 이 사연의 댓글을 자기가 가져온 건 줄 알았어. 초짧은 사연 한번 가져왔습니다. 좋네요. 윗사연이 길었어가지고. 네, 연애 전문가로서 또 너무 황당하네. 이 팟캐스트를 제 오래된 친구들이 제 팟캐스트를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 연애사를 아는 친구들이 많이 안 들어. 연애 고수인 걸로. 예, 네. 그렇게 치죠. 네. 저는 먼저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배신감 느낄 것 같아. 그거 거절을 못해서 그렇게 여지를 주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게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얘기를 굳이 나한테 하는 게 화가 날 것 같아요? 둘 다. 그죠? 둘 중에 뭐가 더 짜증나는지 골라본다면? 저는 제가 말한 거. 네. 왜 저 사람한테 이미 알았으니까 하긴. 안 된다고 말을 못하나 라는 얘기가 너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그냥 인스타그램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친의 빙의에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여친도 지금 읽어보면은 인스타그램 줬을 뿐인데 뭐 어떠냐는 게 아니라 내 이 사람이 달라 그래 줬다. 주기 싫었는데 줬다. 미안하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를 얘도 아는 거죠 지금. 근데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안 된다는 거절의 말을 못해서 그걸 굳이 주고 뭐 나중에 또 차단하면 되긴 하지만 그거조차 못하고 나를 배려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또 배려 안 했으면 또 그냥 혼자 조용히 죄책감 지고 넘어갈 것이지. 굳이 말을 해도. 굳이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죄책감 덜라고. 그것까지 이기적이야. 그치. 그게 되게 이기적이죠. 자기 죄책감은 덜었다 이거지. 그치. 지금. 난 얘기했으니까. 내 짐을 너한테 덜어놓고 자 이제 네가 해결해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댓글들은 뭐래요? 이거의 댓글들은 이제 대부분 이 여자친구가 이제 그 웨이트리스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웨이트리스로 일하다 보면 이렇게 번호 따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럴 것 같아. 미국은 또 미국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되게 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배워야 된다. 약간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주둔하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것도 훈련을 해야지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특히 성격이 원래 그러면.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이 남자친구가 기분 나쁜 것도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저는 기분 나쁜 것도 동의하고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로서 충분히 화가 날 만한데 그 댓글에 그런 스탠스에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이렇게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일하는데 되게 오히려 당당하게 그냥 인스타그램인데 뭐 어때? 내가 번호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인스타그램만 알려주면 안 돼? 하면은 약간 당황하고 그리고 막 여기서 막 옆 테이블에서 막 손님 막 웨이터 찾고 있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니까 약간 당황스러워가지고 주고 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한 거는 근데 얘기한 것도 약간 성격이 막 좀 우유부단하고 막 내가 그러니까 숨기는 것도 남자친구한테 괜히 막 죄짓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남자친구가 빡치겠지만 좀 이렇게 매뉴얼리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그냥 이제 뭐 이 카페 혹은 뭐 레스토랑 폴리시 상 웨이터가 내가 알려줄 수 없다. 예를 들면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아니면은 이 여자애가 뭐 진짜로 그냥 어떻게 안 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저 너무 또 티인가요?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해 라고 알려주면 여자애가 힘들지만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요? 노력을? 그거 참 티다운 대답이긴 한데 정답이기도 하네요. 그래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봐라 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댓글들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댓글들에 이제 서빙 종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얘기하는데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다. 그렇겠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여지를 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유를 자꾸 만들어 오니까 그냥 이유 같은 거 하나도 안 주고
안 된다. No. 라고 딱 단호하게 말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좀 짜증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만약에 번호를 내가 서빙을 해. 근데 나한테 이렇게 인스타그램만 좀 알려줘 이랬는데 내가 sorry I can't. 그냥 이렇게 못 알려줘. 안 돼. 하면 얘가 옆에서 그럼 계속 뭐 이래저래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단호하게 미안한데 이거는 알려줄 수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거 없으면 난 갈게.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이제 테이블을 떠나요. 예를 들어. 그럼 나한테 팁 안 주면 어떡해. 너무 짜증나잖아 그러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너무 빡치잖아요. 내가 예쁠 뿐인데 내가 아니라 여자친구. 제이님이 예쁘긴 하죠.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한데. 재밌네 이거. 어떡해 내가 예쁜 걸.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또 이거는 이번에 댓글에서 본 건 아닌데 네. 제가 다른 팟캐스트 듣다가 나온 건데 그게 자기가 일하고 있을 때 번호 따는 게 너무 싫다. 왜냐하면은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면은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는 게 전력질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일하다가 번호를 따면은 자기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맞아.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를 구석에 몰고 그쵸. 뭐 코너 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도망갈 방법이 없다. 맞아. 그래서 되게 그 댓글에 막 분노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사람 번호 좀 제발 따지 말라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을 웨이트리스들이 또 미국에서는 팁을 받아야 되니까 손님들한테 사근사근하게 잘하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손님들이 많대요. 그쵸. 그럴 것 같아. 제가 나한테 저렇게 사근사근하게 잘하면은 내가 나한테 관심 있나라는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번호를 따려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겠지. 제가 들은 그 팟캐스트에서는 자기가 10년 동안 서버 일을 했다는 사람이 We are just working 그래서 We are not smiling because you look good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제발 우리 좀 가만히 내버리더라고 막 이렇게 열을 내더라고요. 그게 이게 진짜 화가 날 것 같은 게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웨이터가 따지자면 피해자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만약에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해서 상급자를 불러 뭐 식당이나 카페 매니저나 사장을 불러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얘가 문제 직원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어쨌든 일이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 이 여자애가 예뻐서 손님들이 찝쩍거리는 거는 사장 비즈니스가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적극적으로 이 종업원 편에서 막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뭐 일어난다고 치면 그러면은 미안한데 뭐 나가달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아마 거의 매뉴얼화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에게 작업 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진짜 가게가 운영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면은 뭐 사장도 직원을 자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고 거의 매뉴얼화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미국은 손님과 웨이터 간의 사이가 훨씬 긴밀하잖아요. 야, 그렇죠. 우리 테이블 담당 웨이터가 있고 뭐 우리나라처럼 물은 셀프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그런 게 좀 잘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때 왜 한국에서 뭐 하긴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려나? 카페 같은데 이렇게 예쁜 알바생 있으면은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장님들이 매출 올라간다고. 근데 그 예전에 유퀴즈가 아니라 그 핑계고에 배우 박보영님이 나와가지고 연휴 동안 뭐 명절이었나 해가지고 좀 연휴가 길어가지고 그 연휴 동안 뭐 했어요? 이렇게 유재석님이 박보영님한테 물어보니까 저 뭐 형부가 친언니 이제 남편 형부가 하는 카페에서 일 도와줬어요. 알바했다고. 야, 박 터졌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유재석이랑 그때 조세호님이 같이 있었나 이러더니 야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등 돌리고 뒤에서 음료만 만들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음료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서 박보현님이 너무 뽀짝하게 귀엽게 얘기하는데 그 형부가 백다방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음료가 진짜 종류가 너무 많고 물론 이제 그 음료 만드는 또 매뉴얼 북이 있는데 뭐 주문이 뭐 무슨 머시기 베리 머시기 에이드 뭐 막 이런 거 다 들어오면은 이러면서 근데 자기는 늘 하는 일을 하던 게 아니니까 손이 좀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막 주문이 여러 개 들려오면은 제 등 그렇다고 얼굴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등 돌리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급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너무 힘들었다고. 백다방 갔는데 박보영님 있으면 너무 신기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가만히 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이게 현실인가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에? 이렇게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있었어. 내가 가던 카페에 잘생긴 남자 직원이 있었던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페 해본 제 친구 말에 의하면 네. 예쁜 알바생이 있고 없고가 매출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럴 것 딱히 같아요. 그 알바생한테 막 작업 거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와가지고 그럼 그런 있는 사람이 많대. 아니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진짜. 물론 저는 여자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성애자 여자니까 예쁜 여자 직원이 있는 카페를 굳이 찾아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예쁜 잘생긴 남자 직원이 있는 카페를 굳이 찾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리에 카페가 2군데 있어. 근데 한쪽에 잘생긴 남자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나오지 말라고. 그렇지. 주문하고 받는 그 순간 잠깐 기분이 좋거든요. 이러면 좋잖아요. 아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이끌림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원래 카페를 잘 안 가긴 했지만 알바생 때문에 어디 카페를 가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네. 지금 딱 복수아님이 저도 카페를 잘 안 가지만이라고 말하는 순간 알았어요. 뭐? 이제는 사실 남자분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카페 강국이 돼가지고 그쵸. 이제는 맞아. 모든 비는 시간이다 하면은 남자 둘이서도 카페 잘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대학 때만 저희 해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남자애 둘이서 공강 시간에 카페에 가는 게 조금 애들이 막 이상하게 그냥 PC방을 가면 갔지. 막 뭐하러 카페에 가냐 이렇게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애들은 어차피 시간이 비면은 그냥 무조건 카페에 가는 거야. 시간이 있어도 가고 시간이 없어도 가고 카페는 그냥 디폴트야.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성 고객은 항상 많아. 그치. 근데 예쁜 여직원이 있으면 안 올 남자 고객들이 많이 왔겠네. 그렇네. 굳이 가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시간 남는데 뭐 할래? 이러면 저희 졸라 예쁜 언니 있는데 가볼래?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 있네. 그랬을 수 그때 있지. 진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남자 둘이서 뭐 한다 그러면 막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약간 웃음거리였어. 그래서 그때 약간 인터넷 밈처럼 돌았던 게 남자 둘은 만나면 할 게 술 먹는 거밖에 없다. 맞아. 여자들은 뭘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하나도 안 이상한데 남자 둘이 뭐 하면 이상하고 뭐 하면 이상하고 남자 둘이 영화 보면 이상하고 뭐 해도 이상하고 카페 가도 이상하고 그게 근데 끝판왕이 극장이었던 것 같아. 맞아. 남자는 영화 보는 게 취미가 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 연애를 하거나 맞아. 아니면은 정말 혼자서 그 혼자 극장에 영화 보러 간다 이러면 이제 얘가 혼모노다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또 혼밥한다 혼밥이란 말도 생겼지만 그때는 맞아. 밥 혼자 먹으면 또 막 큰일 나는 줄 알았고 막 맞아. 같이 밥 먹을 사람 못 구해가지고 막 절절 매고 그랬었는데 저희 대학 다닐 때 막 이제 그 혼밥 그 단어가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혼영족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가는 사람들 가지고. 근데 그런 말이 그때 생겼다는 거는 그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아무도 극장 자체에 안 가는 시대가 됐지만. 그러게 말이야. 저는 제 전 여자친구랑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 에이!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지. 그 전 여자친구가 진짜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극단적으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길 가다가 저희 둘이 가다가 친구들이 와서 말을 걸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지금 가야 돼.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말 걸어서 얘기가 좀 길어지면은 제가 이제 눈치를 막 줘요. 가자고. 근데 친구들이 말을 못 끊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뭐 10분이고 15분이고 막 20분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복수아님 옆에 세워두고? 나 옆에 세워두고. 어머.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친구니까 재밌지. 나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여러 번 싸웠어요. 그럼 이제 너는 걔네한테는 미안하고 나한테는 안 미안하냐. 그런데 걔는 그 친구는 이제 걔들한테 어떻게 말을 끊고 갈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안 고쳐지죠?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 알바생 하면은 번호 뭐 달라 그러면 무조건 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겠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번호를 따일 만큼 예뻤나요? 아마 별로 안 예뻐서 번호를 많이 못 따였을 거예요. 매뉴얼 답변인가요? 와이프에게 하는?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비빅. 근데 제인이 훨씬 예뻐요.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훨씬은 모르겠고 제가 좀 더 예쁘긴 해요. 제가 사진을 본 적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팟빵에 달선이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105회에 달아주셨는데요. 오늘도 전 광주 교육길에 듣고 있다가 지난 광주 교육에 듣고 단 댓글을 듣네요. 참 성의 없이 듣고 있는 건 아니고 많이 바빴어요. 저희는 이렇게 시리즈물도 아니고 네.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으신 만큼 들으시면 되니까. 아니 그리고 그냥 약간 딴 일 하면서 맞아요, 그냥 맞아요. 약간 ASMR처럼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이 내용들을 막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대충 들어도 성의 없을 수가 없다. 그렇다. 그러니까 네. 편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더 좋겠다 사실. 네. 그리고 그 밑에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걸 아이디어라고 짜왔어? 그 기분 이해해요. 흐흐흐. 그 안이 가끔 당해서 겁나 기분 나쁜 점점점. 그래서 그 친구랑 심정적 손절했어요. 이때 내용이 뭐였죠? 보이스피싱 에피소드였는데 근데 사실 이 사연 내용이랑 상관없이 저희가 그런 얘기 떠들었을 사연이랑은 별로 상관없었을 것 같아. 떠들었었나 봐요. 자, 그리고 애플에 운노 하나님께서 리뷰 남겨주셨어요. 아이쿠. 복숭아 대박! 아니, 복숭아님 왜 이렇게 개성이 넘치고 귀엽고 착하고 다 해요? 왜 이리 완벽하시죠? 저 이제 누가 이상형 물어보면 복숭아 같은 남자라고 해야겠어요. 유유. 아, 진짜 완벽한 남자. 제니님 부럽? 기분이 미묘하네요. 아, 제인이 이거 열심히 읽는 거 이렇게 킹받지?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읽으시는 게. 근데 기분이 미묘하네요. 미묘하네. 되게 좋은데 또 약간 긴장되는 이런 느낌? 아이. 네, 남자는 나한테만 귀여워야 되는데 약간 온 세상에 다 귀여우면 좀 곤란한데? 별로 귀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술 험실 가보시면 얼마나 귀여운 남자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에도 그 회차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복숭아님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네, 술 만드는 유튜브. 동공이 왜 이렇게 흔들려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술 만드는 유튜브 술험실을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복숭아님의 귀여움과 또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런 면모를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술험실 검색해서 구독해주세요. 아이고. 네, 저는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그건 거리가 멀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댓글을 저한테 그 애플 댓글은 제가 로그인을 못 해가지고 복수아님이 늘 저한테 보여줘요. 근데 이걸 보여주면서 막 사람이 막 덜덜 떨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길래 뭘 어떡해 즐겨 이런 관심과 사랑 즐겨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형 물어보면 복숭아 같은 남자라고 해야겠대요. 세상에. 대박이다. 와우, 진짜 와 완벽한 남자. 완벽? 아닙니다. 어디가 완벽? 완벽에 가까운 남자. 그것도 뭡니다.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나 좋은 남자죠. 이거 녹음이 꽤 됐겠는데? 다 들어갔죠. 자, 저희 고양이가 우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우리 고양이도 복숭아를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한 2년은 놀릴 수 있겠다. 이거 이제 동네방네 친구들한테 막 뿌리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완벽한 남자 복숭아 등장하십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갈 때 거의 레드파켓 깔아주면서 신발 탁탁 털어드리면서 이제 완벽한 남자 등장하십니다. 다음 댓글 읽어볼까요? 다음 댓글. 자, 초등우주님이 애플 팟캐스트에 리뷰 남겨주셨습니다. 안 돼! 라는 제목으로 달아주셨고요. 네. 지막스가 올라오는 날만 기다리는 저에게는 너무나 슬픈 소식인 주 1회 업데이트. 그래도 나중에 1회 익숙해지시면 주 2회 업데이트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네. 일단 1회 익숙해지는 것부터 하고 그때 다시 고민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떡해. 너무나 슬픈 소식이래요. 죄송하네요. 이렇게 괜히. 안타까워 해주시니까 네. 감사하면서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지막스 112회에 극민정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월요일 너무 허전하지만 제니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면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떻게 월요일 너무 허전하시다고 또. 그러니까. 제니킴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날님이 또 지막스 112회 달아주셨어요. 허전했습니다. 유유. 이게 112회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주 1회 방송을 했던 회차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오프닝에 월요일 혹시 허전하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인사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허전하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네요. 네. 우린 또 만나서 게임하자. 네, 좋은 날님 저희 실친이라 자주 봅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또 막둥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분간 인스타가 없는 동안은 유튜브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막스 총 구독자 수가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